안녕하세요. 저는 토플러들의 첫 시작을 제대로 잡아주는 토플의 시작 엘리 안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토플 공부 시작하려 하시나요? 그런데 토플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막막하시다고요? 저 엘리 안이 토플 공부를 계획하시는 비기너분들을 위해서 비기너분들 맞춤형 공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무엇일까요? 첫째,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학 경험이 없거나 한국에서 토플 준비를 하는 순수 국내파의 경우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빠르게 끝내야 할 토플 고득점을 빠르게 끝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 학기 동안 토플 졸업을 목표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과연 토플에 6개월이나 투자해야 할까요? 토플은 2개월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끝내려면 학생분들의 경우 바로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둘째, 전략 없이 진행하는 점입니다. 토플은요, 하나의 시험입니다. 전략을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겠죠? 여러분들도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셨나요? 시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잡고 이 정도 범위를 공부하려면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는 이날 공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나요? 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기말고사와는 달리 2달 내지는 한 달이나 몇 주 안에 끝내야 하는 시험인 것이죠. 이 2달이라는 기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토플 점수는 달라집니다.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 4과목을 어떻게 범위를 잡고 공부할지, 그리고 공부 과정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토플 준비에 있어 첫 단추는 정말 10번 말씀드려도 모자랄 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봐왔던 학생들 중에 첫 시험에서 100점 넘게 고득점을 받고 단숨에 졸업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토플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서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일명 빡세게 공부한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초기에 형성되는 공부 습관이나 토플 시험에 대한 생각들이 쭉 토플 공부하는 기간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잘 변하지 않겠죠? 처음에 어떤 템플릿을 갖고 외우시냐, 그리고 처음에 어떠한 책으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어휘를 어떤 방식으로 외우면서 공부하느냐가 여러분의 토플 습관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토플 비기너 여러분들이 토플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각 스텝별 필요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나의 목표 점수를 잡으셔야 해요. 자신이 필요한 점수를 확인하고 시험 준비 기간을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가는데 필요한 점수가 각각 다를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인지 체크하고 시험 준비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각 과목별로 필요한 점수는 몇 점인지 디자인하셔야 해요. 우선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와 그 과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학교와 대학원의 경우는 보통 90점에서 1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원할 학교와 학과에 따라 점수 차이는 클 수가 있으니까요. 꼭 이메일이나 전화를 걸어서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텝 2. 내 진짜 실력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해요. 그렇다면 나의 실력을 체크하고 내 점수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야겠죠? 내 실력을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고사를 통해 체크하는 것입니다. 해글스에서는 무료로 배치고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 3일 내로 여러분의 성적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성적으로는 어느 반에서부터 공부를 하면 좋을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나의 실력과 점수를 알게 되면 그 점수에 맞게끔 맞춤형 공략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리딩 과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일 내 점수가 30점 만점에 20점 이하가 나왔다면 난이도는 낮지만 비교적 출제수가 많은 문제 유형부터
공략해서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략해야 하는 문제 유형은 전체 점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Reading의 Factual Negative Info, Vocabulary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 난이도를 굳이 따지자면 상중하 중에서 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20점에서 25점이 나왔다면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략해야 하는 문제 유형은 Factual Inference와 Sentence Simplification, Negative Factual Info 유형으로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25점에서 30점이 나왔다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유형인 Prose Summary, Categorizing 유형을 주로 공략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나머지 유형들에 대한 실수를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Step 3. 점수 잡는 토플 공부를 시작하세요.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시작하셔야겠죠? 공부 전략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문법과 어휘는 모든 영역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법과 어휘는 리딩과 리스닝의 뼈대가 됩니다. 더불어 라이팅과 스피킹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겠죠? 문법과 어휘를 풍부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다져야 합니다. 풍부한 어휘가 바탕이 되어야 주어진 시간 내에 독해를 할 수 있고요. 리스닝에서도 정확하게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에서는 대학 수준의 글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쉽고 간단한 문체와 표현의 사용만으로는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에세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주제별 표현들과 단락과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전환 어구들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구문 독해를 위해서는 문법 공부가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합니다. 리딩에 유용한 구문, 특히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축약 구문을 확실히 정리해서 구문 독해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막힘없이 긴 지문을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딩에서 속독과 정독을 병행하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플은 주어진 시간이 있는 시험이죠. 제한된 시간 내에 긴 지문을 소화해야 하는 꼭 속독과 정독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험인데요. 이는 곧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리딩 섹션뿐만이 아니라 라이팅과 스피킹 섹션에서도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서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필히 훈련해 나가셔야 합니다. 속독과 정독의 비율은 처음엔 3대7로 시작해서 점차 5대5 그리고 시험일 직전까지는 7대3 비율이 되도록 늘려가며 연습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리스닝에서 대화별, 주제별 전략을 세워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플에는 듣기를 요하는 문제들이 세 영역, 즉 리스닝,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에 등장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리스닝 내용을 청취하며 내용을 전부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토플 공부하는 기간 내에 귀가 완전히 뚫리기는 힘듭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익숙하게 듣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은 내용에서 최대한 많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듣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리스닝의 대화, 즉 conversation을 공부할 때는 그 situation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렉처를 공부할 때는 안 들리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기획했다가 그 주제의 내용과 단어를 RC와 함께 연계해서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토플 듣기 지문은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거의 몇 가지 내용의 정보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 정보만 듣고 이해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 그러한 핵심 출제 포인트는 예측이 가능해서 강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예측해서 답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어렵기만 한 리스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형을 위해 노트테이킹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트테이킹은 듣기 지문이 있는 모든 섹션, 즉 리스닝을 필두로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에서 효과적인 문제풀이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필수 스킬입니다. 노트테이킹의 목적은 들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더 잘 기억하고
이를 답에 응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노트킹을 할 때 들리는 것을 다 적으려는 시도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위에 언급했던 세 영역 모두에서 리스닝은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받아 적으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토플 리스닝을 놓고 보자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은 내용을 노트킹에 놓아도 문제를 풀 때 그 내용을 다시 읽을 시간이 없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부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소 핵심 포인트를 적어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이를 응용해서 스피킹이나 라이팅 섹션에서도 노트킹 기술을 연습해서 적은 내용을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문장으로 적어 나갈 수 있게, 또 스피킹 문장으로 바로 말할 수 있게 훈련해 나가신다면 세 영역 모두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까지 가능하겠죠? 스텝 4. 시험 대비용 마무리를 챙기세요. 필수로 필요한 사항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오답을 꼭 분석하세요. 반복적 오류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틀리는 오답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건 문제별, 답지별로 반드시 점검하고 비슷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셔야겠죠?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확한 내 실력과 점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토플 시험을 보고 예상보다 점수가 낮아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통해 본인 실력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해커스 토플 액츄얼 테스트 시리즈에 수록된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ETS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자인한 기간 내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중간 체크를 통해서 점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푸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리스닝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리스닝의 34문제의 경우 문제 푸는 시간만 2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문제당 주어진 시간은 약 35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겠지만 문제당 푸는 시간인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44초를 넘지 않고 푸는 훈련을 하시되 쉬운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요. 어려운 문제에는 시간을 더 할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플 비기너도 빡세게 2달이면 점수가 수직 상승하는 해커스 토플. 지금까지 토플 고득점 정복을 위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해커스에서 공부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짚어주는 강의 핵심 포인트, 필수 전략과 수년간의 노하우가 녹아들어간 학습 자료,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담 마크하여 관리해드리는 스터디, 이 3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면 토플 2달 만에 고득점 받고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토플 2달 만에 끝내세요. 네, 토플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시면 수개월에 거쳐서 공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도와주는 준비된 선생님, 수준 높은 강의, 최고의 교재와 함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토플 비기너도 빡세게 2달 만에 목표 점수 달성하고 공부 끝내실 수 있도록 저희 해커스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위해 토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토플 비기너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